코로나19로 더욱 고립된 취약계층 노인들이 심한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심리 방역이 시급합니다. 대입 수시 원서 접수가 다음 주 시작되는데 너무나 달라진 전형 일정과 방식 때문에 전에 없던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청남대 전두환 동상 철거를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전국 단위의 대응 조직을 꾸리고 충청북도를 다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충청북도가 오송의 대규모 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는 40년 만에 추진되는 새 체육관인데 예산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취약계층 노인들을 위한 맞춤 돌봄 서비스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속속 바뀌고 있는데요. 추석이 다가와도 대화할 사람도 없이 종일 홀로 지내야 하는 외로운 노인들이 걱정입니다. 코로나 블루, 즉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충북 도내 한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평소엔 직접 찾아가던 노인들에게 전화로 안부를 확인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방문도 잘 못하시고 프로그램 진행도 못하시고 어떻게 지내세요? 지난달 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돌봄 체제가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방문 활동 프로그램 대부분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평소보다 2배 이상 연락을 자주 하고 밑반찬 등을 지원하지만 아무래도 평소처럼 얼굴 맞대는 것만 못합니다. 문을 개방하고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 전날 저녁부터 고관절이 심하게 골절돼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본인이 문도 열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마저 문을 닫자 장시간 외부 활동 없이 집에 머무르다 보니 우울감마저 높아지는 상황. 특히 추석을 앞두고 가족 없이 홀로 지내는 노인들의 경우 더 심각합니다. 해마다 혼자지요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얘기할 동무도 없고요. 그 텔레비만 보는 거예요. 텔레비요. 밥도 간신히 먹는 거예요. 그냥 살라고. 실제 지난 6월 한 조사 결과 도내 맞춤 돌봄 서비스 이용자 가운데 240명은 전문 상담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우울감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NS 등 외부와 소통하는 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데다 긴급 돌봄 대상자도 아니어서 심리 방역의 사각지대에 속할 위험이 큽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자체들이 더욱 바짝 신경을 쓰는 이유입니다. 명단을 다시 재정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명절 기간 내에 안전 확인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게 소외되지 않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들은 도내에만 15,000여 명. 끝모를 코로나 사태에 사라진 노인들의 일상. 더 체계적인 심리 방역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충청북도가 내일 새벽 0시부터 고위험 시설 영업 제한 조치를 완화합니다. 유흥주점과 노래 연습장 등 6가지 고위험 시설은 영업 금지 시간이 새벽 1시에서 5시까지에서 새벽 3시에서 5시까지로 2시간 단축됩니다. PC방은 중위험 시설로 하향하되 미성년자 출입은 금지했습니다. 또 회사 홍보관이나 마을회관, 지하시설에 모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홍보 목적의 모든 집합 행위는 금지됩니다. 코로나19로 미뤄졌었던 고3 학생들의 대입 수시원서 접수가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요. 전형 일정과 방식이 워낙 달라진 게 많다 보니 전에 없던 혼란 속에 수험생들이 따지고 챙겨야 할 것도 한둘이 아닙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수시 원서 접수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고등학교 교무실. 쉬는 시간마다 원서를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이 3355 찾아와 선생님과 상담을 벌입니다. 다 구체적으로 써놓고 보면은 네가 공부했던 것들이 이렇게 쭉 의미 있게 드러날 수가 있잖아. 문제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달라진 수시 전형. 최근 전국 대학의 절반이 넘는 100여 곳에서 논술과 면접, 실기고사 일정을 늦추거나 변경한 겁니다. 걱정은 당연히 되니까 이제 계속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서 찾아보고 있고요. 철저히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체능 실기 시험을 준비해온 학생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 코로나19로 각종 대회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수상 실적도 부족한데 대학마다 대면 응시 인원을 줄이겠다며 평가 종목까지 줄여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대회를 나가본 경험이 없으니까 바로 실전에서 긴장을 많이 해서 잘할 수 있을지. 특히 대학마다 자체 시험 기간을 늘리면서 논술이나 면접 일정도 겹치는 대학도 많아 지원대학과 입시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학생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정이 바뀌다 보니까 면접이라든지 논술 같은 경우는 학교 간에 또 겹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목표했던 대학을 수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같은 비대면 면접이더라도 녹화 영상 제출 방식이나 온라인 면접같이 대학마다 방식이 다양해 꼼꼼히 살펴 준비해야 합니다. 자기가 지원하려는 학과의 전형 방법이라든가 모집 인원이라든가 마감 일자라든가 면접 날짜라든가 이런 일정을 잘 챙겨달라는 거고요. 코로나19로 불확실성까지 더해진 올해 대학 입시. 고3 수험생들은 전에 없던 혼란 속에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북도 내 학부모들은 원격 수업으로 인한 학습 공백을 가장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 학교학부모연합회가 지난 3일부터 학부모 3천여 명을 상대로 원격 수업으로 힘든 점을 설문조사한 결과 77.2%가 학습 공백을 꼽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원활하지 않은 학사 일정이 41.4%, 학교 간의 격차 발생이 31.3% 등의 순이었습니다. 등교 일정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됐을 때 전면 등교가 34.2%로 가장 많았습니다. 충청북도가 국제대회 유치 등에 필요한 대규모 체육관 건립을 청주 오송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석 달 만에 규모와 사업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만큼 예산 확보에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지난 1974년 지어져 40년이 훌쩍 넘은 청주체육관. 그나마 프로농구 대관으로 다른 종목 이용이 쉽지 않고 4천여 석에 불과해 국제대회 유치 이야기가 나올 때에도 부담이 되는 실정입니다. 청주 오송의 체육관을 짓겠다는 충청북도는 지난 6월 연구 용역 착수 석 달 만에 중간 밑그림을 내놓고 전문가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863억 원을 투입해 8천석 규모로 건립하고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1월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는 것이 현재의 계획입니다. 좋은 의견을 많이 좀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문제는 예산. 석 달 만에 당초 구상했던 만석을 8천석으로 줄이고 건립비도 1,000억 원에서 863억 원으로 낮췄지만 토지 매입비가 별도로 투입돼야 하는 등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함께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청주시도 예산과 운영비 등의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도의 최종안을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충청북도하고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도에서 좀 부담을 좀 많이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충주 무해 전통 경기장 건립이 함께 추진되는 것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무해 전통 경기장의 경우 내년 정부 예산안에 기본 실시 설계비가 반영돼 한 발 앞서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체육시설 두 곳에 대해 동시에 국비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충청북도는 세계 유니버시아드 유치를 통해 건립 예산 일부를 확보하는 방안도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건립이 추진되더라도 완공 시기는 예산 확보에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곧 사라질 것 같았던 청남대 전두환 노태우 동상이 충청북도의 철거 약속 넉 달이 지나도록 그대로입니다. 충북의 5.18 단체가 전국 단위의 대응 조직을 꾸리고 가시적인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나란히 세워진 전두환 노태우 동상. 전직 대통령 예우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지난 5월 충청북도가 철거를 공식 약속했지만 처음 약속한 2달이 지나 다시 2달을 더 기다려도 그대로입니다. 이 도지사는 저희들과 한 약속을 헌시짝 버리듯이 지금까지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은 근무태만이자. 충청북도는 동상을 철거하려면 그럴 만한 조례 등 행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도의회로 공을 넘겼고
보수 성향단체의 반대에 직면한 도의회는 지난 6월 입법 예고까지 마친 조례안을 상정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례안 상정에 앞서 지난달 말 예정됐던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부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추진했던 대로다가 공청회 열고 여론조사를 해서 바로 이제 시작하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연기됐던 거라요. 청남대 전두환 동상 철거 주장을 관철시켰던 충북 5.18 관련 단체들이 다시 뭉쳤습니다. 정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전국 차원의 연대 운동을 선언했습니다. 10월 30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국민행동 전국 비상대책위를 결성해서 그 대책위 차원에서 전국적인 운동으로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제385회 임시회가 끝나는 오는 16일 중단됐던 의견 수렴 재개 일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충북 지역 수해복구 비용의 80% 가까이 국비가 투입됩니다. 충청북도는 5개 시군 전역과 3개 군 일부 읍면이 특별 재난 지역에 선포되면서 전체 복구 비용 7천억 원 가운데 78%인 5,500여억 원을 국비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의 도비 부담금은 12% 수준인 826억 8천만 원이며 나머지 시군의 부담 총액은 10%를 조금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가 올해 분 공공비축미를 오는 12월까지 매입합니다. 매입 규모는 2만 4천여 톤으로 충청북도는 벼 40kg당 3만 원의 중간 정상금을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오는 12월 최종 매입 가격이 확정되면 나머지 차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충주 성서문화의거리 상점가와 옹달샘 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성서문화의거리 상점가에는 국비 등 56억 원이 투입돼 주차장이 조성되며 옹달샘 시장도 차량 40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추가됩니다. 두 시장은 주차 공간 부족과 요금 지불 방식 문제로 방문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제천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운영하는 한방바이오 제천몰이 추석 명절을 맞아 최대 70% 할인 판매에 나섭니다. 할인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로 제천몰 회원에 가입하면 모든 제품에 대해 30%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부 제품은 70%까지 할인이 적용됩니다. 제천시와 바이오진흥재단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성군이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 방역에 나섭니다. 음성군은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대소면 거점 통제 소독소를 24시간 운영하며 철새가 많이 찾는 삼성면 천평리를 축산 차량 통제 구간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추석 연휴 전파에 대비해 농가에 생석회와 소독약을 공급했습니다. 올 상반기 청주시의 인구가 85만 6,135명을 기록해 청주 청원 통합 이후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청주시는 청주 청원 통합 이후 세종시로 유출됐던 인구가 지난 2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해 말보다 2,421명이 늘었습니다. 이는 인접한 세종시보다 낮게 형성된 아파트 가격과 동남지구를 비롯한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로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주시는 2023년까지 신규 아파트 분양과 입주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인구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청주시 의회가 통합신청사에 의원 개인 집무실을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주시 의회는 통합시청사 건립계획과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 내부에서는 의원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개인 집무실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가용 재원을 서민경제 지원에 집중하기로 결론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가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찰이 예방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충북경찰은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있는 도내 가정 279곳을 대상으로 폭력과 학대 피해가 없는지 점검합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 충북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하루 평균 37건으로 지난해 일평균 19건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원격교육 시범학교로 청주 내곡초와 율량중, 복명고, 충북 공고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곡초는 모든 교실에 쌍방향 원격 수업 환경을 구축해 교사가 쌍방향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율량중은 특색 있는 온라인 스튜디오를 구축해 원격 수업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복명고는 학년 구분 없는 주제 탐구 프로젝트를, 충북공고는 인공지능 카메라를 활용한 실습 수업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들 시범학교에 4억 4천만 원을 들여 충북형 원격 교육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문화재청 지역 문화재 활용 사업에 충북 24개 사업이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잠자는 문화재의 가치를 재부여하는 생생문화재 관련 청주 정북토성과 충주 하늘재 등 11건이, 창교 서원문화재는 6건, 문화재 야행은 3건이 선정됐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